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험 본격적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가 힘을 어느 내고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힘을 좀 내주면서 0.5% 플러스까지도 갔다가 네. 지금은 0.35% 플러스 2774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뭐 오프닝 벨 때 저희가 주 네. 후반에 있는 뭐 PC 대선 토론 마이크론 실적 이런 거를 좀 보자. 오늘은 좀 지지부진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심화되는 그런 장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딱 그대로 가네요. 네, SOS 랩 25%, 한중 NCS 상한가, 세명전기, 더존비즈온, 삼성 공조, 워트 이런 애들이 한 20% 이상 뛰는 뭐 알아요? KCC. 삼성 공조 뭐 알아요? 삼성공주. 삼성 거니까. 삼성이지. 삼성 출판사사 진짜 좋더라. 삼성 출판사. 좋더라고요. 네, 삼성그룹 좋습니다.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김정은 본부장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코멘트 한번 조금 들어본 다음에 김정은 본부장님부터 네, 선방했습니다. 선방했다. 네, 깔끔. 근데 니케이가 오늘 또 1% 올랐어요. 아, 그래? 그렇게 안 올랐어요? 안 됐는데 아침에 그렇게 니케이한테 세진 지면. 않은데? 막판에 막판에 2시부터 확 들어올려가지고 오전은 그렇게 안 쓰는데. 네, 오전에 한 지지부진하다가 0.5% 가다가 2시에 또 올려서 대만은 1%. 빠졌죠. 대만은 비슷하게. 제가 못 보고 상해종합은 0.6%. 오히려 지금 막판 한 12시 기점으로 보면 니케이랑 상해랑 완전히 엇갈리고 우리는 그나마 좀 그 중간 성격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오늘도 선물의 상단이 또 그 거부가 됐기 때문에 시장 네. 자체는 나쁘지 않고 우리가 2750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벽을 깨는지 그 부분이 역시나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는 또 거의 2조 수준까지 갔거든요. 근데 네. 지금 또 동시효과 보시면 1조 7천억대로 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오늘도 사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봤으면 굉장히 공포에 떨어야 되는데 이게 야간 선물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한 3천억 들어와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의 파생에서의 수급 변화가 결국엔 최근에는 지수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평소보다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상단벽을 뚫지 않으면 상단은 좀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PC는 CPI나 뭐 PPI 데이터 보면 낮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상단을 뚫어내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좀 큰 핵심일 것 같아서 나름대로 선방은 하긴 했지만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동력이 좀 약했던 거는 아쉽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그 싶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력이 왜 힘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승을 끌어왔었던 그런 요인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흐름에서 그 외에 뭔가 더 진짜 막 파격적으로 들어올 만한 요인이 아직은 없다 정도로 봐야 돼서 그걸 뒤집으려면 결국에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너무나도 잘 나오겠죠. 잘 나오겠지만 우리 예상보다 더 잘 나와서 뭔가 와우를 끌어내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좋은 결과치가 나온다거나 뭐 약간 요런 우리가 하는 이런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게 나왔을 때 뚫어서 가면은 그때는 정말 세게 갈 수 있다. 그러면 2,900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좀 박스권 상단 내에서 또 지지부진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슴 철렁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 후반 갈수록 여러 가지 재료와 변수를 앞두고 그것의 동력이 더 강해질, 그러니까 위로 상단으로 한 번 더 트라이를 해볼 가능성은 더 높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김정은 본부장님?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이다. 중립이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 양자역학 패널이네. 양자역학. 확률을 저한테도 그러고. 관측하기 전엔 알 수 없다. 중첩 상태. 확률을 49대 50. 네, 49대 51. 너무 치사했다. 뭐 51이 그건 뭐예요? 장렬히 같지가 않구나. 51. 45대 55. 좀 썼어. 장렬히 같지가 않구나. 제 3자 화법이네요. 55는 뭐예요? 55는 그래도 2,800 한번 넘으면 좋겠다. 약간 희망을 갖고 55%.
하지만 그게 2,830 이렇게 안착하느냐 하느냐 아닐 것 같습니다. 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아까 그 부모님 비슷한 거예요. 네. 애매하게 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기대감이 조금 더 크지만 어쨌든 반반 모르겠다. 아래로 꽂을지 네. 위로 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집에 가서 네. 책 보려고 그래요. 책. 무슨 얘기냐면은 네.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요대로 포트 조정 아침에 했고 이미.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줄였고 뭐 그렇게 손 쓸 거 없다. 네. 그냥 오르면 땡큐고 안 오르면 그냥 냅두는 걸로. 네. 손 못 쓸 정도로 막 날아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케이. 저도 뭘요? 저도 중립이요. 응? 왜 따라하세요? 자다 왔어? 베개 자국 이렇게 있냐? 그 피부과 갔다. 피부과 갔다 와서 피부 훨씬 자국, 좋아졌다. 자국. 그거 다 진짜요? 나왔어요? 오. 마스크 한 거? 안 나왔어요. 여기 지금 자국 있어요. 아니.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네. 저도 중립. 중립.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전문가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바꿔드릴까요? 뭐 매니저예요? 왜 중립입니까? 조금 쉬었다가 갈 수도 있겠다. 음. 근데 결론은 간다예요. 결론은 간다. 네. 결론은 갑니다. 보노님 맞죠? 네, 저는 상승입니다. 저는 상승에 배팅할 거고 일단 2,750에 깨지면 당연히 비중 조절은 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오늘 새벽에 미국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때마침 실적 발표를 진짜 코앞 앞두고 올렸을까? 왜 엔비디아가 6%나 빠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안 빠질까? 네, 그 안에 뭔가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기술 조정이 거의 다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대 더 맞아도 오늘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서 더 빠지려면은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AI 반도체가 빠지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이 빠졌잖아요.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내부자의 매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버블론 충분히 조정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더 떨어지려면 그것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또 그 수급이 만약에 이렇게 다우 쪽으로 안 뻗어나가고 나머지 산업군까지 다 빠졌으면 이제 좀 역시나 하나가 빠지면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지수와 흐름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뭐 지금 엔비디아가 16%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면 네.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혹은 반도체 살짝 쉬어간다고 가정한다면 뭐가 갈지 그리고 그 장세에서 나는 손가락 빨고 있을 건지 홀딩할 건지 혹은 뭐 딴 거를 쫓아갈 건지 뭘 쫓아갈 건지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3시 2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여러분 삭발 드립을 계속하고 근데 아직 남은 거 아닌가요? 마이크론 실적 아이고야. 대선 볼 때까지. 차라리 로또를 사 로또. 로또. 왜요? 생각보다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그죠? 아직 여기는 아니, 완전 아직 아직 희망이 남아 100% 있다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100%입니다. 가능성이 조금 부족해지긴 했지만 네.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말 어닝한 뭔가 이 흐름들 그리고 그 목표 주가 상향에 맞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한 번의 상승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뭐 이제 완벽하게 안 넘어갈지언정 한 번 정도는 또 철렁하는 심장이 진짜 되나? 간 보는 거지. 간번호. 간 설레게. 간번호님 어디 계세요? 이거 채팅 쳐주세요.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는 있죠. 예. 이번 주가 좀 네. 기대감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대선 토론 일단 뭐 마이크론, 뭐 PC 뭐 이런 것들의 변수가 있고 6월의 마지막 주. 6월에 맞아. 한 주에 또 목요일에 위클리 옵션 네. 플러스 분기, 상반기 2분기 마무리. 상반기 마무리, 네. 2분기 마무리. 그러네. 그러면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장색깔 한번 털고 간다고. 한번 털어. 탁 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에 새로운 출발. 너무 얄밉다. 아니 구름샘님이 와 지난주에 바짝 졸은 얼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빨리 캡처해놔야 돼요 그거. 다 연기하는 거죠. 나뭐 쫄았습니다. 이미 도망갔지. 그때 굉장히 많이 변명도 하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기가 바꿔보려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아니, 영화 줬을 수도 그런 있어. 의미가 있죠. 그 당시 그렇게 연기한 것이 기가 이렇게 장에 전달이 돼가지고 네. 0.3% 영향 줬어. 0.3%.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담하고 있는 동안 땡땡땡 많은 분들이 외쳐주셨고요. 윤상민 형님 즐기면서 살자 아이디 좋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형님, 허밍순 형님 네. 많은 분들이 땡땡땡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과 함께 시황을 짚어보면서 사실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시장이에요. 맞아요.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이고 네. 전략적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시장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노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코스피가 2,774.39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3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이 아마 좀 심장이 많이 덜컹덜컹 거리셨을 텐데 다행히 네. 잘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2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06% 상승을 했고요. 거래 대금은 좀 많이 줄었네요. 18조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갑자기 뭔가 있어. 일단은 코스피에서 한 2조 정도가 줄었고 코스닥에서도 2조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큰 덩어리에서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선물의 흐름에서 지수의 변동성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 방향성을 잡았을 때는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대형주 안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형주 위주에서의 시장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 기조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459억 원, 기관은 1,668억 원을 샀고요. 선물이 4,300억 정도 지금 좀 변했네요. 4,299억 원 순으로 좀 끝났는데 기관이 최근에 좀 잘 안 따라오다가 오늘은 좀 같이 따라온 모습들. 네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비책 순매수가 외국인보다 훨씬 더 높죠. 4,850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네. 한번 뿌려서 샀다라는 건데 어떤 쪽에서 샀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일 아마 외국인 순매수 1등이 삼성전자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단에서의 좀 강력한 지지 흐름들이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1387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유가 또 은근슬쩍 또 올라와서 81, 82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높아졌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네. 물가지표나 이런 주택지표들 요번 주에도 나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택지표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없을 거고 요번에 CPI 이런 PPI 등이 떨어졌던 이유가 전반적으로 에너지 부분인데 그때가 이제 85, 6까지 갔다가 이게 70대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80대 초반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부분들이 반영되고 나서 쉘터 부분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 나머지 또 큰 변화가 없다면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시 물가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연내 1회 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박살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환해야 되는 비트코인 양이 많아서 시장이 풀리는 것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3회에서 1회로 줄어든 거에 따른 부담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코인이 지금 9천만 원대도 깨졌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하셔가지고 중장기에 대한 변동성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가 있으시다면 뭐 수급이야? 아무거나요? 별거 없습니다. 오늘은 진짜 별거 없어요. 진짜 그냥 지나간다. 네, 오늘은 민트가 질문을 좀 많이 해줘. 왜냐면 네. 사실 내가 얘기하면 네. 오프닝벨이랑 이게 장 후반 색깔이 얼추 비슷하면 사실은 색다른 게 없어서 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되니까 네네. 민트가 좀 많이 해줘요. 네. 모르는 상. 이쪽은 사실 강 건너 불구경이거든요. 엔비디아 지금 밑에 사가지고 들고 있는데 뭐 니들은 뭘 무슨 떠드나. 또, 늘 점심 먹어서 딴 사람 열심히 털어내라. 시간이면은 100불 근처에 갈 수 있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MB 저도 100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선을 또 봤죠. 차트를 봤더니 차트. 100불까지 왔다가 다시 쑥 올라가는 그림 아, 생각했습니다. 좋다. 기가 한 소리인데 그냥 받아들이네. 돌다리 패턴 똑똑똑똑 두드려 보고 올라갑니다. 원래 이렇게 한 방에 가면은 너무 오래 못 가지.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가려면은 100불 한번 찍고 가면 본인 되니까. 평단은 얼마죠? 저는 한 800이었나? 700이었나? 오, 싸게 샀네. 800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네, 맞아요. 오. 그때도 그럼 비싸다고 했는데 100불 위에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지금. 리딩을 해라. 리딩을 해라. 아주. 자리 바꿀까요? 아니 근데 저는 WTI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80일까지 은근슬쩍 올라왔는데 만약에 연내 1회가 되면은 뭐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연내 1회가 되면은 바뀐다는 게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가 연내 2회가 아니고 1회로 바뀌면 우리 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2회가 1회 되면요. 네. 2회가 1회 되면은 사실은 전반적인 장의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온기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다시 압축을 하겠죠. 다시 AI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화장품이 됐던 다시 원래대로 다시 올 겁니다. 지금 올라갔던 것들이 내려온다. 뭐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올라갔던 것이 잠깐 멈춰봐 그러면서 금리 하나 한 번 가지고 갈 수 있겠어? 한 번 했는데 내년 초에 바로 3월부터 하나? 뭐 또 그렇게 머리 막 굴리겠지 며칠 뒤에. 근데 약간 생각했을 때 1회에서 눈높이가 1회에서 2회 정도의 사이면 네. 사실 시장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뭐죠? 이렇게 동력이 여러 군데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모두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AI가 많이 가지만 AI 너도 쉬고 우리 그 밑에 있는 중소형 좀 많이 갈래라고 막 옆으로 달릴 수 있었는데 금리 2회 이상 돼야지. 근데 2회가 아니고 한 번은 끝나면은 바로 그때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년도 초에 바로 와는 게 아니면은 한 번 좀 그것도 서운한 9월이 아니고 또 9월이 아니고 11월 선거 끝나고 하면 이게 한 번이 애매하지.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되고 한 번이야? 그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렇네요. 차라리 한 번 하는데 11월에 할 때 또는 12월에 할 때 트럼프가 되고 한 번 하는 거하고 바이든이 되고 한 번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다르기 때문에 한 번도 얘기가 달라요. 그 혹시라도 9월에 한 번 하고 혹시라도 지금 한 번이나 질문은 9월이 아니고 11월이나 12월 얘기하는 것 때문에 9월에 만약에 보험성을 하고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도 여러 가지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윤상민 님이 아까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2,000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2,000에서 2,800 올려서 삭발 안 하고 좋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 아니 2,000을 간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2,000에서 2,850을 올립니까? 말이 됩니까? 윤상민 형님 우리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네, 뭐 좋은 건 없습니다. 네. 삭발해도 2,850 가는 게 좋고 정말요? 그럼요. 가는 게 좋죠.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가는 게 좋아요. 포트에 좀 비중 많은 거. 그래서 다 같이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그럼 할만하다. 7월까지로 하면 어때요? 뭐가요? 삭발을 7월까지로. 잘 안 들려요 제가.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아! 아니 삭발 말고 7월 달에 가면은 우리 또 그때 엄청 더울 거니까 또 뭔가 먹을 거 이벤트 어때요? 수박바? 수박바나 뭐 조스바? 그런 거 어때요? 어... 그 정도는 할 만하잖아요. 조스바 돌릴까요? 물리라고 시계? 좀 수학하는 걸로 해줘요. 기분 좋으실 텐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커피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제가 뭐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구걸하면서 저희 뭐 이런 거 우리 오시는 형님들 이런 거 챙겨주세요 이러면서 네. 또 구걸 하려면 머리가 있어야 돼요. 영업해야 그러니까 성과 안 나오면 머리 뜯기거든요. 삭발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섹터로 가요? 네, 섹터로 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뭐 좀 장 초반부터 이제 조선주, 뭐 자동차주 이런 종목군들이 일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시장을 든든하게 좀 받쳐주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장중에 뭐 자동차 부품주도 모처럼 엄청나게 또 불을 뿜어줬어요. 그래서 뭐 화신 막 이런 애들 SL. 네, 뭐 두 자릿수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자동차 부분은 반기 배당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반기 인도발 배당.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든든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 있었잖아요. 반도체가 조정이 나올 때 배당주 관련해서 약간 상위 종목군들에서 뭔가 지지가 나온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6월 30일 전후로 이제 반기니까 월봉 만드는 거랑 그런 것들이 다 또 좀 지나가면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반도체가 못 가면 지수 하방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절 포인트는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보셔야 돼요. 여기가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어느 시점에서 확정을 짓고 다시 재진입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는 좋게 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떠한 변수가 나올 건지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강조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게임주가 NC소프트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무슨 이슈 있었던 걸로 아는데. 분할 분할. 회사를 나누는 건데 근데 저는 NC는 뭐 다른 게임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IP도 강한데 NC는 저는 그거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요번에 뭐 TL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진짜 또 유저들의 마음을 많이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MMORPG는 저 마이너스 한 3살 정도부터 윗세대들이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뭐 와우, 아이온, 리니지
다들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진짜 대작 MMORPG는 제가 학생 때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친구들이 이런 거 잘 안 해요. 맞아. 막 밤새면서 진짜 막 레이드 엄청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 저도 막 커피 흘리면서 막 했는데 공성전하고 네. 추억이었죠. 맞아요. 근데 골마우스로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바뀌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 그리고 이제 네오이지의 뭐 피해거지 이런 콘솔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고 NC가 그런 쪽으로 좀 뭔가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냐면 IP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리니지 허수아비 패는 거는 제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등. 맞아요. 그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좋았습니다. HLB가 다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흐름 나쁘지 않고요. 네. 뭐 기만 관련된 일부 이슈들도 있었고 해운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 또 이벤트 됐으니까 해운주들 좀 급등락들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 분할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NC 소프트가 하나의 회사를 NCQA, NC IDS 이렇게 신설을 해서 하나는 그 뭡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이쪽하고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이쪽으로 좀 쪼개가지고 네. 뭐 이전에 물적 분할 떼어내가지고 꼼수 부리고 이런 거랑 그런 좀 거 달라요? 다른다는 평가가 맞아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분할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잘 가지 했는데 그런 꼼수가 아니다. 그리고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아, 떼어내고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게 아니구나. 심장 빼고 콩팥 빼고 간 빼고 뼈 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네요. 네. 기존 사업 분할해서 100%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혹시나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써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NC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본질이 바뀌어야 되고 플러스 이제 중국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미 벌써 텐센트가 쫙 깔고 있고 우리가 거기 팔아도 마진이 별로 안 남고 맞아요. 예. 그렇다고 지금 뭐 인력이나 AI 이런 것도 치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저는 근데 그것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나라 게임 규제가 확률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만 물론 확률을 거짓말 친 건 정말 잘못한 건데 우리나라만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우리나라만큼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설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텐센트 통일해야 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까지 가려면 받아야 되는 절차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 모바일 게임도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무실이 없잖아요. 확률형 그거 지금 안 걸릴걸요? 확률 그거 조작해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걸리지 않나? 그게 사무실이 없으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에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진짜? 네, 제가 기사 봤을 땐 그랬어요. 혹시나 틀렸으면 좀 진짜 쓰레기다.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좀 그래도 공평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게 좀 핵심입니다. 엔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결국 매니아층을 상대하는 산업군은 맞아. 그 매니아층을 호구로 보거나 돈으로 보는 순간 바로 끝이에요. 맞아요. 모든 게 끝입니다. 신뢰도도 끝, 모든 끝. 근데 이미 벌써 그런 확률 조작이나 혹은 과금이나 이런 걸로도 이슈가 몇 번 됐었고 그렇죠. 그렇다고 게임이 그래 나 호구돼도 괜찮아 게임 재밌어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내수에만 팔자니 돈은 많이 안 되고 맞아요. 이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하지만 그래도 구력부터 꽤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랐어요? 구력부터 올라오지 않았어요? 구력부터 쓰고 있네. 종목명에다가 구력부터 쓰고 있어. 그래프톤인데 그러니까 오늘 맞아야 돼. 2.36%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빠졌지? 어제 좀 빠졌습니다. 일주일, 2주일 차트 보면 그래도 네, 더 나쁘지 않아요. 올랐나요? 네, 그냥 그래프톤. 버티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네. 이제 본질이 괜찮고 그래 얘네 게임은 그래도 줄기 뿌리는 살아 있어. 이런 애들은 주가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최악은 아닙니다. 오케이 게임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반도체들 좀 쉬어갈 때 지금 오늘 강했던 섹터들 계속해서 강할 수 있을까요? 뭐 자동차, 부품, 해운 이런 거잖아요. 일단 연속성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 주도 붐을 끌고 가는 건 결국엔 반도체다. 아직은. 근데 자동차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없을 때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산업군이에요. 실적도 좋고 외국인 산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인도 IPO부터 해서 미국 조지아까지 하반기까지 모멘텀 있고 수주 데이터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요. 뭐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운임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이따가 좀 하긴 하겠지만 운임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지정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아마 한동안은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를 봐야 되는데 머스크사가 1분기 원래 굉장히 큰 적자를 예상을 하다가 이거 완전 흑자로 돌아버렸거든요. 그 가이던스 자체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2위 해운사가 그렇게 바꿀 정도면 업황이 확실히 좋은 게 맞다라는 판단으로 갈 수 있고 그럼 단기적인 피크아웃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해운도 이제 연속성은 있을 텐데 시장이 주도주는 아니니까 굳이 관심은 안 가셔도 상관은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상승 섹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느낌만 봅니다. 느낌만. 네.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이 오전에 먼저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저랑 보노님이랑 좀 이렇게 저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에 반도체를 이을 좀 다크호스 섹터에 순위를 좀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눈에 띄는 건 많아요. 꿈틀꿈틀하고 있는 애들, 얘기 많이 나오는 애들, 뭐 조선 맞아. 방산은 좀 조선. 방산 좀 올라가 있고 네. 조선 게임 뭐 자동차 뭐 밸류업 뭐 바이오 그다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 이야기 뭐 이런 바다 것들도 이야기.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후보군에서 여기 뭐 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1, 2, 3위만 다크호스로 반도체를 좀 이어줄 얘네가 진짜 저 위치에서 살 걸 이렇게 갈 줄 몰랐다라고 가능성이 있는 애들 1, 2, 3위를 딱 직관적으로 찍어주신다. 본원님부터 반도체 제외하고. 제외하고 1등 조선, 1등 조선, 2등 자동차. 조선 혹은 조선 기자재 어떤 거? 조선,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2위 자동차 3위. 3위요? 바다 이야기. 없어. 3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두 개만 조선 해도 자동차. 충분해요. 김정일 본부장님. 아니, 목이 좀 못 가는 거라서 그런데 100% 동의. 조선 자동차. 네.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3위 없어요? 3위 생각 금방 안 떠올랐어 나도. 어. 화장품 생각했는데 환율이 어차피 9월 이후에 내려가면은 계속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위가 다 잘 안 떠오릅니다. 3위 시험 3위 있지. 기업 밸류업이나 금투세 폐지 하면은 폐지? 연기가 아니고 폐지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릴까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3위가 갑자기 다크호스는 다크호스죠. 조선 자동차. 지금 다크호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크호스는 갑자기 시커먼 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니까 네. 뭐 기업 밸류업 하면서 금투세 뭐 폐지는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잠깐 연기한다. 근데 그런 조건이 상당히 어려워.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조선 자동차 도망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좋은 자주 방법이야. 맞아요. 좋은 방법이야. 아니 정등 병제 방송을 해봐. 그럼 맞춰서 이렇게 딱 점수 깔아놓고 하면은 다 맞는단 말이야. 수익률 쫙 올라가고. 네, 좋아. 꽤 잘 맞죠. 예능으로 포장해서 그렇지. 근데 조선 자동차는 사실 저희 이야기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또 이제 이야기가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쵸. 예. 그거를 눈높이를 못 맞춰준 또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맞춰야죠. 그러면 슈퍼사이클의 초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초입. 초입이에요? 초입이지. 큰 꼭지는 넘겼어요. 흑자 전환이 일단은 된 것만으로도 꼭지는 넘었고 이제 앞으로 헤비테일 산업이니까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신조선가 그리고 높아졌었던 수주 잔고가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장기 사이클로 갈 수 있고 한 10년 정도 전이죠. 그때 조선업이 얼마나 크게 올랐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산업의 메인 이 사이클이 왔을 때 그 기조가 얼마나 센지를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향만 맞다라고 한다면 포트에 진짜 30%까지는 조선 깔아놔도 된다고 봐요. 작년부터 얘기 드린 거예요. 30%. 네, 진짜로. 와우. 월봉상 누군데? 보시면 정배열 초입 저한테 부분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라고. 엄청 많은데 30%요? 제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30%? 조선? 비중을요? 진짜 다크호스가 도망쳤네. 진짜 저는 도망쳤잖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조선은 조선은 30% 하기에는 맥스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맥스로 말씀을 드린 맥스로 거죠. 그 지금 네 다 팔고
그 30% 사라 이 말씀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비중을 30% 만들면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다 사야 돼. 그러면 딴 거다 가져가고. 그거를 막 하루 이틀 만에 다 사버려요. 그렇게 포트를 만든 사람이 어딨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 30%는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맞아. 점차적으로 쌓아가는 포트 비중이지 뭐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나 오늘부터 30%야 근데 이러고 대부분이 그럴걸요? 그렇게 하시면은 네. 그 제발 안 쓰시는 HTS에다가 사놓으시고 안 앱 봐야지. 지워주세요. 아. 5년 동안만. 아니 그렇게 사놓고 30% 샀다 이거지. 근데 이제 5% 올라가면 기분 좋은데 5% 빠지면 그거 감당 못할 걸.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욕해야지 여기 와서. 했지 안 했지. 근데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재미없고 관심 없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그쵸. 휴먼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다코스 하나 더 해볼까? 네? 트럼프가 쓰러지는 거야 내일 모레. 왜? 그리고 그 바이든이 올라가는 거야. 금리 인하를 두 번 하는 거야. 9월 10일. 돈 풀기. 그러면 다코스는 뭐야? 하나 2차 전지. 2차 전지. 갑자기 급부상. 그럼 안 그럴까요? 그건 우리나라 그 안 그럴 것 같아. 금투세 폐지보다는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어. 금투세 폐지하고 그 확률하고 뭐가 높을까요? 둘 다 쉽지 않은데. 트럼프 쓰러지는 거라면 트럼프 안 되는 거. 트럼프가 실패하는 안 되는 거. 누가 대통령이 아무리 제가 잘 몰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트럼프가 지는 거. 네, 너무 많은 변수는 또 너무 많은 노이즈니까. 그 다코스라는 거 생각하지 않은 것 중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건데 이미 조선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조선은 다코스가 아닙니다. 그냥 세컨 저기 옆에 따라오는 걸 벌써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게 말씀했습니다. 다코스 알려줘요? 알려줘. 아유. 또 나왔다. 오늘 HLB가 이유 코스닥 들어볼까요? 1등이에요. 이유 들어볼까요? HLB가 코스닥 HLB는 1등이니까 원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HLB 14 뭘 변동? 이거 봐봐. 원래 큽니다. 그때 떨어지고 나서 4만 원에서 보이죠? 7만 3천 원 됐어. 네. HLB, 다시 올라가네. ABL 바이오 8%, 메디톡스, HLB 생명과학, HK 이노엔 미쳤다. 이러니까 카카오를 갖고 있지.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자동차 조선. 뭐 물론 조선도 사이클이 좀 길어가지고 그쵸, 이거를 길어요. 길게 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이미 벌써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도 조선 얘기하면 한숨부터 쉬실 텐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대를 좀 걸어본다. 그쵸.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좋게 보지만 상황이 바뀌고 만약에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하면은 당연히 좀 끊어내는 건 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런 그럼요.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리스크 해지는 하시되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조선을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 화장품, 음식료, 대왕고래, 플랫폼 이런 종목군들이 좀 빠졌는데 일단은 화장품 쪽 그리고 음식료 쪽이 수출이 나쁘지 않아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다시 좀 눌리고 있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근데 오늘 좀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걸 가만두지는 않는 시장 같아요. 좀 올라오면은 이렇게 몽댕이로 패가지고 다시 한번 슝 밑으로 빼게 하고 약간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좀 상승이 많이 된 그런 종목군들에서는 뭐 조금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워낙 고가권에 있고 오랜 기간 올랐잖아요. 화장품도 사실 거의 작년 초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음식료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흔들림이 싫으신 분들은 지금은 보면 안 되죠. 지금은 보면 안 되는 거고 다음에 뭔가 방향성이 잡혔을 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왕고래 쪽에서는 일부 종목이 올라가긴 했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뭐 투자 주의라든지 이런 딱지가 좀 나오면서 이제 주가에 조금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부장들도 오늘은 조금 더 하락을 하는 흐름들이 네, 나타났습니다. 소부장도 아까 TSE 저거는 이제 원래 조금 레벨이 좀 달라서 내려가는 게 맞다고 네. 죄송합니다. 보고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네, PSK 네, 홀딩스 하락 YC. 피스크는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그렇고, 올랐으니까. YC도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예요. DIE하고 후발 중소에서 HBM 관련돼서 근데 누가 저한테 YC 물어봤는데 지난달 샀으면 참 잘하셨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했거든요. 지금 레벨에서는 못하겠다고 제가 말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제 진심입니다. YC 나쁜 회사가 아니고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이렇게 두드러지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STI STI 이것도 HBM 관련되는 건데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CCSS 네. 이젠 외우실 것 같은데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의 핵심 80%인데 CCS. HB에 들어가는 리플로우 장비. 그러니까 PSK 홀딩스하고 똑같은 장비를 만드는 회사 후발주자. 네. 걔네가 이제 값어치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오늘 거의 7.5% 8% 올랐거든요. 네.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과거 패턴을 보면 43,000원, 2,000원에서 한 번씩 내리맞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팔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이라는 건 6개월 보면은 그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목표 주가 그 활용법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섞여 있었다는 거죠. 소부장도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소부장을 쉽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 하이닉스가 안정을 찾아야지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거든요. 지금 왜 못 퍼지냐면 삼성 갔다 하이닉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마이크론 모르니까 이거 클리어해지려면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나서 목요일 이후에 이제 같이 갈까 같이 빠질까 결정될 것 같아요. 오케이. 소부장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 분한테 드리기 네. 전에 제가 답을 먼저 하고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왜요? 마이크론 실적 보고 네. 다음 주에까지 엔비디아 추세 한번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합시다가 답이에요. 자, 질문 갑니다. 네, 갑니다. 자, 그럼 반도체 소부장 오늘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의 움직임 이런 거 봤을 때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잠깐 쉬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가 많아 종목이. 엔비디아 전반적인 이게 반도체 중심이 되는 종목. 언제? 네? 언제? 이제부터 좀 쉬고 갈 가능성이 높냐? 엔비디아도 조금 아니요, 약간 저는 오늘 정도까지 그건 모르겠지. 조정 나와도 오늘 정도까지면 그 정도 웬만하면 지지가 나올 것 같고 어.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서 저는 상승으로 갈 것 같아요. 오, 좋다. 그럼 아침에도 마이크론 이렇게 실적이 일단 잘 나온다고 보시네요? 네,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네. 진짜요? 왜냐면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해외 애널리스트들이 네. 목표 주가를 올리는 시점이 사실 좀 애매한 구간에 하는데 이 발표 직전이잖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린다라는 것은 뭔가 좀 안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아. 오, 역시 보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은 본부장님 생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똑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린준 씨의 답과 똑같아요. 보노님과 똑같아요. 제 답변과 매우. IQ 135 맞아.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랑 똑같은 생각이 아니시면은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본부장님처럼 그렇죠. 네. 반 줄였잖아요. 네, 저랑 생각이 뭘 줄여? 다르시다면 그래도 현금이 30%나 30%밖에 없는데. 아니 반도체 비중. 반도체? 그래도 37%야. 알겠습니다. 네, 네.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얘기인 즉슨 조정이 일부 중요한 이평선에서도 깨져서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좀 쉬면서 나머지가 돌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수에선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지금 그 파생에서 수급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게 반도체로 들어가면서 지수를 끄집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패턴이 끊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뭐 이제 월말로 가면서 이제 좋은 실적 보고서도 나오겠지만 힘을 못 받으면은 우리가 어땠어요? 실적 잘 나올 때 안 냈으니까 또 고통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구간을 줬다가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유할 필요가 없죠. 지수 고점에서 별로 안 빠졌을 때 정리해 갖고 현금화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타점 잡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 놓으시는 게 더 정신 건강에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라면은 롱이니까 오케이. 잘 이렇게 해주면 돼요. 딱 정리합니다. 네. 보노님은 조금 더 긍정적, 자신감.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을 기점으로 오히려 업사이드 포텐셜이 네. 더 크다고 보시는 거고 맞아요. 김정일 본부장님은 반도체 포트를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줄여놓은 게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뜻.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가지고도 언제든지 2,850에서 2,950을 갈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며칠 전에 드렸죠. 네. 삼성전자가 10만 원, 하이닉스가 30만 원. 30만 원, 둘 다 한미반도체가 20만 원. 한미반도체 적으니까 시가총액 제껴놓고 그래도 두 개만 가지고도 두 개가 다 맞으면은 2,980. 삼성전자만 10만 원만 되고 하이닉스 종목 지분주가 가만히 있어도 2,930.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8만 원 가만히 있고 하이닉스 혼자서 30만 원 가도 그래도 2,850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콜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매일매일 듣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건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중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낙관이에요. 낙관이라고.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한 큐에 끝나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딱 끊어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는데 그 가는 여정에 있어가지고 속도하고 체크가 중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도 무언가가 바로미터가 될 테니까 오늘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위스퍼 넘버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스퍼 넘버 기억하세요? 그럼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9조, 그다음 6조. 예. 그렇게 간단한 거 기억을 하는구나. 방금 똑똑하다가 칭찬을 그러니까 IQ가 왔다리 갔다리 알아봐요 제가. 아니 제가 어저께 오늘의 한마디에서 긴 거 3개 있잖아요. 아, 그거는 기억하기 어려웠어요. 아 그건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150 넘어요. 그거 아. 기억 못하면 당연하고 이것도 혹시 기억하나 못하는데 기억하시는구나. 제가 단순 산수는 예, 잘합니다. 125는 되는 것 같습니다. 125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겼다. 특징주 한번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요. 오늘 네. 뭐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산업군들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스킨앤스킨이 화장품들 좀 좋지 않았는데 수출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해운주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 좀 급등이 나왔고 고려아연 오늘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호실적 아연 쪽에서의 좀 매력도가 있는 부분들, 뭐 BPS나 이런 부분은 상향이긴 한데 목표 주가는 안 올렸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 좀 흐름 나쁘지 않았고 하이닉스도 결국엔 조정 나오다가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HLB가 이제 쇼크 한 달여 만에 7만 원대 회복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케이 세명전기. 네, 세명전기는 왜 상한가한 거예요? 요거 이제 송전소? 예, 수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송전 선로 설로. 네. 설로. 구축 지원의 강세 3명? 3명? 그러니까 이제 송전 설로 만들어야 하는구나. 국내에서 이슈가 있을 때 세명전기, 뭐 재룡산업 요런 애들이 좀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재룡산업도 차트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막 맞아요,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압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하반기에는 썼어야죠. 변압기 안 변압기 보세요? 수출 데이터가 애매해요. 그게 둘 다 화장품하고 변압기에 대해서는 알규가 될 수, 그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고 너무 기대치가 많이 올랐고 지켜보자. 그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상승폭이 수출 데이터가 줄어들 흔들리면은 것이다. 자동차 조선보다는 조금 약간 퀘스천을 내지는 조금 조심하는 트렌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생각했는데 변압기하고 화장품 생각했는데 조금 화장품, 식음료, 변압기 변압기. 이쪽은 아니 일단은 식음료를 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짜증나지. 일단은 뭐 다 같이 좀 난 지켜보자. 쟤는 관심병사. 친하지 네. 않은데 예. 변압기가 화낼 것 같아. 변압기 화냅니까? 음식료가 따라오면은. 나랑 레벨루가 달라 이거구나. 그렇지 레벨로가 달라. 영어도 알지. 레벨로는 뭐가 달라? YTD로 봤을 때 삼양식품이 영어도 잘해. 200% 넘게 올랐는데 사실은 그 상승률로만 치면은 삼양은 엔비디아랑 같이 껴줘야지. 그렇잖아요. 왜요? 맞지? HD 현대가 YTD로 진다고요? 삼양식이 그렇게 아, 많이 좋지 오르지 않나? 않았어. 그 정도 아니야. 200% 넘게 올랐을걸요 YTD로? 삼양 YTD? 삼양 아. YTD로. 변압기가 진다고요? 들어와서. 네, 올해 들어. 아 변압기 안 질 것 같아. HD 변압기가 현대가 훨씬 날 그럴 것 리가? 같아. 네. 에이 삼양이 더 올랐지. 아니지, 둘다 아니지. 매운맛으로 올랐는데. 올해 많이 올랐군요. 변압기 이게. 뭐 이게 작년에 안 있어? 오르다가 올해 들어와서. YTD. 변압기 작년으로 치면 지금 작년 말고 YTD, year to date. 아, 나도 영어 해요. 할 줄 알아요. 이어트데이 플러스 세배 아니 올해 초만 해도 그래요? 3배인데 누가요? HD? HD. 3배 올랐어요? 세 배. 다르다. 삼양은 삼양. 20에서 지금 70 갔잖아. 삼양이 그럼 3.5배지. 삼양이 조금 더 그렇네. 앞섰다. 그렇지. 삼양이 더 올랐지. 잘 단기간에 몰랐어. 삼양이 올랐으니까. 엔비디아 껴줘야 돼 사실은. 기분 나쁜데? 삼양이 기분 그러니까. 나빠. 근데 기분 나쁠 것 같아. 누가요? 다른 쪽이. 변압기가? 네. 기분 뭐 나쁜 거 어떻게 숫자로 데이터가 그런데요. 그건 또 할 말이 없네. 아 괜찮아요. 재룡 전기로 들어가면 이깁니다. 재룡이 뭐가 다른 거야. 재룡이는 유치하네. 내가 못 이겨.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간에 기분 이렇게 나쁜데? 한번 상반기에 핫했던 섹터 중에는 진짜 핫했다. 고민을 해볼 네. 섹터는 있다. 있다. 아, 그렇죠. 있죠. 이거는 지켜보자. 네. 오케이, 기분 알겠습니다. 나빠졌어. 변압기가 나고 내가 변압기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로 갈까요? 네, 뉴스는 이제 해상우님 요건데 이제 결국에는 지정적 리스크가 얼마나 확대되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하에 따라서 좀 상당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이라면 지속성이 조금 더 커질 확률이 높죠. 계속 해운 쪽 막 미사일 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이슈는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NC소프트 변화의 물결 분사 계획 한 거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 TL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좀 수익성을 좀 끌어내 보겠다. 보통 게임주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슝 올라갔다가 계속 우하향을 하는데
계속 내려가요. 그거를 대규모 업데이트로 올리고 다시 내려가다가 업데이트 또 올리고 이러면서 생명 주기를 연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그게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7월 2일에 있는 시프트업 상장에 따라서 변화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TL은 그 뒤에 나온 뒤에 평가가 어때요? 사람들의 그냥 그렇죠, 뭐. 그냥 그래요. 아, 그죠, 그렇구나. 그때 처음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개고기탕후루. 네.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개고기와 네.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탕후루를 네. 섞어버려가지고 개고기탕후루 같은 그런 맛이 나왔다라는 리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안 좋네. 이도저도 아니다. 이도 저도 좋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야. 이 나온 지 몇 개월 됐으니까. 이도주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냥 그냥 그렇다는 얘기. 아, 저 형은 아침에도 야한 게임 얘기만 했어. 그러게 맞아요. 예, 우리 니케랑 있어. 그 뭐 무슨 블레이드 뭐였죠? 무슨 블레이드 네? 있어요. 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스텔라 뭐 어쩌고 네.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왜 야해요? 어? 왜 야해요? 보여줘? 저 게임을 아예 몰라요. 보여줄게. 네. 스텔라 블레이드. 여러분 아니 모두 내가 아시나요? 야한 네. 게임이라 그랬더니만 채팅창에서 난리 난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 막 이러면서 아, 아 근데 이거는 좀 그거 돼서 나오네. 좀 약간 야한 옷을 입은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구나. 이런 게 기본이에요. 아, 이런 게. 예. 그리고 모델이 신재은 씨 알아요? 신재은 씨. 몰라요. 신재은 몰라? 씨라고 왜 있어요. 모르지? 이 저기 동묘 아저씨가 본부장님은 다 아세요? 엄청 좋아하는 그럼 엄청 좋아 안다 그랬지.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이런 거 하는 분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야후가 이게 필터링이 잘 되네. 아. 예, 요상한 건 아예 안 나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게임 TL 대규모 업데이트 여기에 또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5.7조 원 투자해서 미국 생산시설 추가 신설하는 우와. 내용으로 관련주들 일부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크진 않았어요. 근데 뭐 이거 아무튼 좀 미국장에서 이런 미국 제약주들 흐름들이 나쁘지 아, 않았으니까. 그래서 좀 오늘 비만 치료제 네, 관련해서 맞아요. 그런 쪽에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였구나. 좀 한번 체크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싹센다인가? 그 있잖아요. 네. 싹센다 비만 치료제. 치매에도 좋다고 나왔어요. 음. 뭐 그런 거 나오면 계속 잘 팔리는 좀 엄청 팔리는 거지. 뭐. 음. 만병통치약이야. 진짜. 그걸로도 다른 걸로도 막 승인 그렇죠. 봤잖아요. 네. 뭐 심장 뭐 맞아요.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오케이. 노보노디스크 좋습니다. 5조 7천억 투자해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추가로 건설한다. 네. 그만큼 잘 팔린다. 이야, 대단하다 놀았어, 진짜. 놀았어. 약 하나, 게임 하나, 진짜. 그리고 아이돌 하나 딱 잘 터트리면은 네. 진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3대가 먹고 사는 평생이 아니고 나라가 먹고 살잖아, 저거는. 그렇죠, 100년, 그렇죠. 100년 먹고 100년. 살아 100년.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명행이 말한 네. 바이오도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아 뭐야? 있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노보노디스크. 네. 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랑 오늘의 한마디. 그다음에 해야 될 뭐 그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로 그래도 엔비디아 발로 좀 걱정이 있었던 아침보다는 네. 확실히 잘 방어한 오후장이었다. 맞아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힘을 내줬던 조선이나 자동차 부품 등등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많이 힘을 내줬다. 오늘 저희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많이 안 떨어져서 진짜 진짜, 다행이다 완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그림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보노님. 네, 좀 기분 나빠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약간 비릿한 야비하다? 미소를 지으시는 요거 약간 좀 요즘에 실사화 느낌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오, 차트를 진짜. 보면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네. 나는 안 당했지롱 약간 이런 느낌 아, 있잖아요. 진짜 조선 그런 누- 조선 느낌인데요? 누구예요? 이거 그린 겁니다. 아 그런 거 실존 인물이 아니고. 네, 실존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AI로 그린 건데 월가 사람 같아. 어쨌든 2750이 안 깼잖아요. 그래서 이 GPT한테 물어보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커피도 한잔하고 올랐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미소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멋있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차트 보면서 난 안 당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렇네. 커피가 낫네요. 왜냐면 샴페인 잔은 좀 안 어울리고 그렇지. 맥주도 안 어울리고 커피가 안도 할 없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견뎠다라는 의미로 커피가 적절한 낫다. 음료, 커피. 커피 좋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시장에 안도한. 이거 뭐예요? 2개 만들었어요. 이게 더 마음에 얘는 들어. 왜 떨어졌어? 귀여운데? 이거는 떨어지어서 하지만 밑에 그물이 있어서 나는 죽지 않아. 안전하지롱 약간 이 느낌. 이거 좋다. 근데 저
안전바 저 그물이 너무 콘크리트 바닥에 저렇게 있으면 좀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떨어져도 충격이 그대로 괜찮지롱 했는데 죽어버렸어. 육포 그대로 육포될 것 같은데 저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어쨌든 안도하는 시장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주셨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 오늘 한마디 하기 전에 아까 오늘 하고 저기 준비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민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어떤 걸까요? 공평하게 영어하고 한국어로 다 가져왔습니다. 오. 본부장님이 목 감기가 오늘 있으시니까. 네. 그럼 영어를 읽어주시고 제가 한국어를 읽을까요? 누구한테? 저한테는 그 네. depressive realism versus blissfully unaware. 단기적으로 유연해야 중장기 낙관적일 수 있다. 저 뜻이 아닌데 저거는. 저 뜻이 아닌데? 네 마디를 가지고 요거는 그렇게 직역한 건 아니에요. 다른 의역이죠, 건데, 의역. 의역이고 보통 우울하면서 현실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쁘면서 기쁜데, 기대에 차면서 내가 왜 기쁜지 모를 정도로 완전 자아도취해서 기쁜 거를 부주의하거나. blissfully unaware 그런 거죠. 전자가 낫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hope for the best and prepare for the worst. 비관론자처럼 대비를 하고 낙관론자처럼 꿈을 꿔라. 여기 거꾸로 됐지 이게? 이건 좋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의 발전이나 아니면 그 큰 방향성은 낙관으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살게 저는 지금 50년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 한 80년 남았잖아요. 네. 맞나? 하여튼 그러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낙관으로 가는 게 인생에 좋죠. 투자도 길게 봐야 되는 거니까 네네. 1, 2년 못 탔다 해가지고 웨이브를 못 탔다 해갖고 비관할 건 없죠. 앞으로 갈 길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관론처럼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것이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하는 얘기고 그 딱 말을 바꿔서 하면은 그러면 비관론적으로 대비한다는 뭐죠? 단기적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림은 큰 추세는 중기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네. 대비해야 되는 이 양비론적이지만 사실은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들을 누가 하더라고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영어로 만들겠어요. 오케이.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기도해라.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전에 요거 혹시 구매하신 분들 저희가 네. 50% 넘게 세일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를 리뷰를 좀 써 달라는 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신 분들은 많은데 사셔서 리뷰를 많이 남겨 주셔야 그 사이트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거 사이트 들어가서. 예, 뭐 사실 수도 있는데 저희 링크도 다 걸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리뷰를 많이 쓰시면 네. 저희가 소정했던 선물을 오. 추첨을 통해서 또 드린다고 선물까지 또 하니까 줘요? 리뷰를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최고다. 눈 건강 두 분 드셔보셨어요, 이거? 어저께 줬는데. 네, 먹었습니다. 전 아직 못 어때요? 먹었어요. 네, 아 드셔야죠. 어쩐지 오늘 저 눈이 초롱초롱하시네. 안광이 야 미치겠다. 오. 괜찮죠? 눈이 커졌어요. 눈까지 커졌어요? 아니 그럼 부작용이야. 먹어야겠네. 부작용. 부작용 먹어야겠다. 없어. 이거 건강 아니 기능식품인데. 하루 아침에 뭐가 나타나면 이상한 거고 오케이. 이게 뭐 한 달치 아니에요? 2달치인가? 알겠어. 2달치. 오에핏 오에핏 루테인 아스타잔틴 오에핏 차지기 네. 눈 건강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눈 건강할 때 건강을 네.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눈- 먹고 다음 주에 눈이 얘기 커지면 드릴게요. 먹어야겠다. 리뷰 추천인 명조롱이 그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리뷰 적어주신 분 우수 리뷰어분 PD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뷰를 한 군데 더 적어주셔야 되는 데가 또 있는데요. 있어. 큐. 네, 제가 모처럼 저번에 한번 해주는 기회를 주셨는데 네. 제가 자료를 못 만들어 와서 아. 오늘 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왔는데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제 얘기를 만약에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매일 이렇게 열심히 글도 적고 그다음 영상도 많이 찍어요. 막 1시간 넘게 찍어서 와. 올려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제 채팅창 보시면 어디서 보느냐 이런 거 있어서 네이버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자세한 내용들 많이 담아 놓으니까 혹시 이제 구독하신 분들 있는데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아. 한 번 받고 거의 끝내시는 분이 없어요. 좀 환불률이 초반에는 좀 있었는데 데이터 깔리고 나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하루에 많이 올릴 때 막 10개도 올립니다, 여러분들. 네, 관심 진짜 있게 보시면 많은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 잘 나가네. TVN도 저거 리뷰를 남겼네. TVN도. 아 TVN.
TV에 서 있어. 그 TV에 닉네임이 잘 보고 TVN인데, 있어요. 와. TVN님이 와 TVN도 리뷰를 남겨. 저도 MBC로 가입해서 한번 구독해 볼게요. 전 CNN으로 가입하겠습니다. 리뷰는 남기겠습니다. 블룸버그로 가입해서 하모노 좋아요. 네. 쌀라네요. 센스상으로 한번 남기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네. 많은 또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딱 하고 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김 알겠습니다. 박사님. 무슨 예. 말씀입니다. 딱 오늘 딱 알아야 되는 인사이트. 자료. 네. 인사이트. 아니 그냥 말씀해 간단히 주시면. 그냥 대만에서 마이크론의 대만 랩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외신을 통해서 그 디지타임즈에 나왔던 건데 이 마이크론 실제 발표할 때 커멘트 있겠죠? 근데 아직은 마이크론은 별다른 얘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자 심리에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디램 생산에 차질이 있으면은 혹시라도 그런 게 있었다는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리포트 중에서 제가 어저께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그 어디지? 클로즈맨에서 어제 얘기 못했는데 네. 이 리포트 뭐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 신영증권에서 나온 자동차 부품 EV 캐즘 속 도전과 응전.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은 중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역사적 관점에서 추론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포드하고 GM하고 경쟁, 그다음에 일본이 들어오고 다시 한국이 일본을 치고 들어가고 그럼 중국이라고 못할 것이냐. 중국도 해외 진출을 하면은 3년 내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무시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중국 자동 전기차가 엄청 잘할 것이다. 와치를 해야 된다. 왓츠. 아까 다크호스 얘기했는데 다크호스 이상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기분 나쁘시다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리포트 읽어볼 만합니다. 중국 전기차. 그 두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거 없을 것 같고 아침에 얘기했던 거 이거는 제가 옛날에 했던 거니까 이거 오늘 아침에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IT 신제품과 이거? 성공 요인. 그러니까 이제 나 아침에 한 거니까. 비전 프로 그거 잘 안 비전 된 프로. 거 그거 얘기한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 신영증권의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어떨까. 2차 전지가 진짜 살아나야 또 우리 코스닥이 시장의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 네. 시장의 한 축을 또 담당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4시 17분 민트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두 분께? 콸콸콸 가기 전에? 어떤 걸 물어야 될까요? 물어볼 게 없으면은 안 물어봐도 안 돼요. 물어봐도 돼요. 엔비디아 네. 주주가 무슨 질문이 있겠어요. 짜증나. 800달러에 사가지고 무슨 질문이 근데 있겠냐고 너무 조금 지금. 샀으니까 응. 더 추매? 사고 싶은데 추매하고 싶은데 100% 오면 하고 싶은데 적지 않던데? 적어요. 그러면은 추매하실 거면은 네. 원래 산 계좌 하지 마시고 서브 계좌 하나 더 딴 만들어서 계좌에서. 하세요. 그래야 서브 좋아요. 계좌에서. 네, 그렇게 하셔야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오케이. 굉장히 꿀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넘어가죠. 콸콸콸 오늘 거 재밌어요? 가볼까요 그냥? 가봐요. 일단 오케이. 자, 가볼까요? 콸콸콸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칼칼칼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어제 영상 아래는 칼칼칼 사연이 달리지 않았어요. 근데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래서 칼칼칼 사연을 받으러 전 영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칼칼칼 사연 눌렀는데 본부장님이 또 답을 다 달아놓으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콸콸콸 실제로 홍보 타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타임. 콸콸콸 홍보 타임. 콸콸콸 홍보 여러분들 타임. 많이 콸콸콸. 그럼 그 달아주시기 종목이면 바라겠습니다. 제가 쓴 거 댓글도 있죠. 맞습니다.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는 또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해도 될 거. 오케이 가보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 가셔서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바카스 신청합니다. 종목은 리노공업, 평단은 28만 2천원, 비중은 10%입니다. AI 반도체 관련주로 이수페타처럼 SK향, 삼성향의 상관없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계속 빠지기만 합니다. 너무 높은 상태일 때 잡은 걸까요?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팔기만 하고 이평도 깨지고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리노공업. 네, 리노공업입니다. 먼저 리포트를 살펴봤는데 일단 예전만 해도 한 3월만 해도 전통 강호다, 믿고 사는 리노핀이다, 변함없는 탑픽이다 라고 했는데 맨 위에 갔더니 기대와 불안감이 섞여 있는 구간이다. 약간 톤이 달라진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눌러봤어요. 네.
IBK 투자증권이었고요. 기대와 불안감이 섞여 있는 구간이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1분기 실적이었지만 앞으로의 추가 상승은 숫자나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유지하는데 3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쓸 때 그 주가가 28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뭐 안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노공업에 대해서 좋은 점은 다음 장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로 삼성,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기가바이트, 엔비디아가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 아닐까 싶고 또 한 가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요 레노핀과 IC 테스트 소켓 이게 사실 수입에 의존했던 것들이지만 자체 제작에 성공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분기 실적 보시면은 일단 전분기보다 나아진 것도 좋지만 일단 영업이익률이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그렇네. 매출액에. 좋네. 이건 너무 좋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게 주차트 주봉인데 요 선들을 조금 이탈한 감이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의 결론입니다. 바카스 결론은 리노공업 다시 가보자. 리노공업인데 리노. 리노. 아, 네. 다시 가보자. 네, 개 일어섰거라. 이렇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일어섰거라. 뭐 좋은 게 있어도 못 일어서는데 어떻게 이놈 한다고 일어나나? 날 수도 있죠. 여자일 수도 있잖아. 에? 놈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인연.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네. 답답해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댓글 뭐라고 다셨어요? 까먹었어요.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본호님 먼저 그럼 코멘트 하면 하루 댓글 내가 몇 개를 처리하는데 그거 다 기억하고 한 있어. 2개 정도 근데 쓰셨던 것 이거를 같아요. 한번 본부장님이 했었어.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어. 이거 방송 중에 네. 얘가 좋은 종목이긴 한데 이 정도 근데 올라왔으면 이분은 아마 그때 못 보셨겠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사실 좀 목에 찼다라고 맞아. 가격했었던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28만 원 맞아요. 위였던 걸로 그때였어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이 너무 좋은 기업은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이 14만 원대부터 올라오면서 단 한 번도 20주선을 깬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종가상 20주선을 깨면 저는 네. 일단은 의무적으로 비중을 줄여놓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다시 이제 물량을 태워서 돌파 매매식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기업의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 평이 깨지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비중을 전혀 축소를 안 해요. 왜? 올라올 거니까. 그 생각으로 안 팔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한 번도 안 깨지던 선이 깨졌을 땐 좀 세게 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전에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던 이 리노공업이 60선 깨졌을 때가 17만 8천 원인데 거기에서 1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네. 단기적으로 40-50% 박살 났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기조로 나오면 40%가 빠지면요, 여러분들 올라오려면은 60% 70%가 올라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구간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 깨던 라인이 깨졌을 때는 내가 비중을 축소를 해서 하방으로 가는 퍼센테이지를 줄여 놓는 게 선제적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잡아서 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였어도 이런 식으로 깨지면 저는 손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비중을 일단 축소를 하셨다가 다시 그 라인을 재돌파할 때 비중 실으셔가지고 주식수 빠르게 늘리고 올라갈 때 호가당 수익률을 높여서 그런 식으로 조금 퍼센테이지를 바꾸시는 게 이것도 근데 다른 계좌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물린 계좌랑 하면은 내가 마이너스를 찍힌 걸 봐야 되는데 네. 다른 계좌로 사면은 올라가면은 수익으로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848도 편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유동성 있게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딱 적어 주셨네요. 네. 저희 리노공업 관련해 가지고 PER 좋아도 30배가 넘는다. 네. 지금 위치가 이미 벌써 PER 30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년에 1,200억 정도 나오는데 1,200억, 1,300억. 네. 지금 시총이 3조 6천억입니다. 네. 그래서 PER이 30배가 넘는다. 증권사 TP 활용법 거기에 30만 원 적혀 있었네. 네. 거기에 0.7 하니까 네. 딱 37에 21, 21만 원 정도는 적정하다. 손절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좋은 기업은 맞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서 단기에 새로운 something new가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수 페타하고 다른 점은 이수는 HBM에 직접 노출이 네. 있는 거고 얘네는 테스트 소켓이라서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신제품 활동이 반도체 쪽에서 활발하지 않으면 HBM과는 직접 수요 없다. 리노공업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셨죠. 그렇게 달아주셨는데 여기 추가적인 코멘트요? 네, 그 종목은 없고요. IT 종목에서 아까 그 비슷한 건데 아까 그 리노공 리포트가 28만 원일 때 30만 원 쓰면서 뭐 아까 애매하게 네. 네네네. 그게 말맛이에요, 말맛. 말맛. 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던질 정도가 되면 이제 고수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게 내가 샀어 28만 원 5천 원에 샀어. 근데 리포트가 나올 때가 29만 3천 원이었는데 목표가 31만 원하고 애매해. 얼마 못 먹었잖아요. 네. 그럼 갈다라고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맛에서 느끼고 팔 준비를 하거나 저 같으면 최소한 반은 팔았죠. 그쯤에서. 근데 저런 리포트 나오는 게 되게 후행적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주봉 차트 봤을 때 사실 맞아, 고점에서 이미. 흘러내리는 거는 좀 네. 꽤 됐는데 저 리포트는 기대와 불안 사이 뭐 이런 거는 맞아. 근데 노출 안 됐잖아. 그리고 나서 더 빠졌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빠지기 전에 그때 나왔으면 어떻나 이런 거. 그러게 이게 그 쉽지 들어가는 않네. 자체가 높을 때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말맛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 리포트가 나오다가 뜸해지면은 일단 이상한 거예요. 누가 자꾸 질문하시는데 이 주가 이렇게 빠졌어요. 특별한 뉴스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특별한 뉴스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빠지면 과거 경험상 있어요. 아, 실적 시간 다 잡으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은가 보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 하나예요. 그렇다고 제가 단정은 못하지만. 근데 내가 갔을 때 그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5%인데 이래서 손절 라인. 그 IT의 소부장 작은 거는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절 라인을 더 짧게 잡습니다. 네, 더 낮게 10%. IT 중소형 중에 네, 삼성 하이닉스는 달라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 15% 넘어가면 무조건 손절. 들어간 타이밍이 틀렸어요. 그렇게 잡으시고 마이너스 15% 10%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지 물타기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IT에서 똑같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거의 90% 대답은 똑같아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들어가는 타이밍이 틀렸어요. 차라리 불타기를 할 정도로 자신이 있을 때 타든지 IT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맨날 그 트레이드만 하냐 그러는데 답은 다시 드리는데 한국 주식의 대부분 제가 한국 주식 다 아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만 해. 내가 아는 것만 할게요. IT 80%는 트레이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롱터만 보시고 단기적인 거는 방송 끄고 가끔 보고 이렇게 하실 분은 진짜 장기적으로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IT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특성적으로? 왜냐면 대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래도 좀 강소기업?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물론 기초과학이 튼튼하고 뭐 거기서 나라 정책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요인도 있겠지만 그 주식시장이 왜 그런 특성이 우리나라는 강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한국은요 요즘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 제가 할 때 10년 20년 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정보가 클로즈돼 있어요. 그러니까 휘스퍼 넘버 그러니까 넘버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6조, 9조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듣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만 든다고. 그리고 너무 빈번해. 근데 조그만 거는 아예 정보가 없어. 진짜 정보가 없어요. 애널리스트가 한 명 커버하면 그 한 명한테 액세스를 못하면 여러분 정보 알 길이 없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매월 실적을 발표하는 겁니다. 매출. 우리 그 수출 데이터 갖고 여러분 난리치잖아. 우리 네네네네. 10일마다 한 번씩. 10일마다. 그런데 그게 개별 회사의 실적은 안 나오잖아요. 그럼 회사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매월 실적이 나요. 모든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 정보의 격차가 좁혀지는 행동이 전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애널리스트가 더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명 애널리스트 잘못하면 꽝이거든요. 그럼 밸류업의 그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정책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거 말고 딴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뭐 이야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지금 마이너스권이신가요? 네. 한번 좋은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뭐 저희 말이 또 100%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이 공부하시는 것과 시나리오를 세워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도 잘 넘겼다. 오늘 또 죽는 소리 할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잘 다행이다. 넘겼어. 잘 넘겼어. 하지만 이번 주 마이크론 대선 토론 대선 PC 많은 것들이 좀 네.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체크 계속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실적까지 있다는 거 시나리오에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